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아침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오후 들면서 대기질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주말까지는 기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미세먼지의 영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일부 남부 지방에서는 황사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충청도, 남부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황사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고요. 물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산간과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불조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2도, 철원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아침에는 많이 춥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날씨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여기에 먼지와 황사까지 섞여서 시야가 아주 답답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대부분 한 자릿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춘천이 5.1도, 청주가 8.6도, 대구가 9.6도 등으로 많이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또 지금은 강릉과 전주 그리고 대구를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오늘 밤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긴 하겠지만 일부 남해안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는 조금 더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서울이 영하 2도, 대전이 영하 1도 등 대부분 영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이 8도 등 전국이 1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계속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이후 다음 주 주말쯤에는 날씨가 부쩍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목요일인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전문위원이신 조영철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닷새째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상당히 나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이 미세먼지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숲 조성 계획도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림청 산하의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심는 나무 322종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 능력을 세분화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키가 큰 나무 중에서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우수한 나무로는 상록수종으로는 소나무, 향나무, 잣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낙엽수종으로는 낙엽송, 느티나무, 그리고 밤나무 등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수목들을 잘 활용해서 건강한 도시숲이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농가 날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내일 날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정선입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영월도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많이 춥다는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태백은 맑겠고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남양주는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아침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낮에는 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는 역시 맑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네, 강원도 지역은 내일 전반적으로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겨울철 동절기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대비 요령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한우를 사양하는 축산 농가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급수대나 급수 파이프가 노출된 데는 얼지 않도록 보온 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에는 소들이 대부분 실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가스와 그리고 습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 관리에 무엇보다도 특별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깔집이 쉽게 젖을 수 있기 때문에 깔집을 잘 살펴보아서 젖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깔집이 젖게 되면 온도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불결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 특히 배설물이 많이 발생하는 급수대와 사료급이기 주변에는 얼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런 관리가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우 농가에서 유의해야 되는 질병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한우의 생육 단계 중에서 먼저 육성우를 보면요. 호흡기 질환과 버짐 등을 조심해야 되는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우 축사 지붕에 습기나 물방울이 맺히게 되면 바로 환기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체 중에 한 마리라도 피부병이 의심되면 바로 격리 조치를 하셔서 항진균제를 처방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육성우들에게는 겨울철에 부족한 비타민 A와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해줘야 됩니다. 비육의 경우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물을 적게 먹게 되면 요석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따뜻한 물, 예를 든다면 10도 이상 되는 물을 이렇게 보급을 해줘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수 밸브와 시설이 얼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도 성인에 비해서는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송아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송아지도 사실은 10도 밑으로 떨어진 조건에서는 저온 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만한 송아지는 빨리 양수를 닦아주고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로 건조를 해서 이렇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또 엄마 소에게 미리 이렇게 백신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송아지가 초유를 먹을 때 설사 예방 백신을 투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도 역시 호흡기 질환에 약하기 때문에 환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때 보온 덮개나 아니면 보온 등을 조치해서 보온을 함께 해줘야 합니다. 네, 한우 축사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역시 환기와 보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한우 생산지인 강원도 평창의 자세한 날씨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의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영하의 기온 속에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 한 달간의 평창의 평균 기온을 보시면 4.7도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기온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기온 그래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기온 변동이 좀 컸었습니다. 올해는 11월 상순부터 작년보다는 계속해서 기온이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평균 강수량인데요. 올해는 82.5mm로 작년에 비해서 약 3.5배 정도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강수량을 한 달간 기온 그래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역시 11월 8일이었네요. 50.5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평창은 작년보다 기온이 살짝 높았고 강우량은 3배 이상 많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런 날씨가 작물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지 조금 궁금한 상태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온도가 높았다는 것은 축사나 그리고 시설 재배를 하는 농가에는 사실 저온 피해가 줄일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고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은 과수원이나 이런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어서 월동 조건이 좋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월동해충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형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데에서는
경사지 표토가 유실되거나 배수로가 막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우 주산지인 평창의 날씨를 꼼꼼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농가 상황은 어떤지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지금 평창 영월 정선 축협의 외식사업부와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관령의 한우타운 김동성 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하면 한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기후적인 특성이 있길래 한우가 이렇게 유명한가요? 네, 대관령 한우가 사육되고 있는 지역은요, 해발 650에서 800m 정도 되는 고원 지역입니다. 지역적인 기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겨울이 길고 여름은 시원하고 일교차가 큰 편이거든요. 소는 여름철 더위에 약한 편이고 모기나 파리 등 해충에 의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요. 대관령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여름이 시원하고 해충이 적은 것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 길고 혹독한 것은 장단점 모두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사육하는 동안에 관리는 힘들지만 대관령 한우는 육질이 단단하면서도 풍미가 좋은 편인데 아마도 기후의 영향이 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대관령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평균 기온이 낮다 보니까 그 점이 또 유리하게 작용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우 사육하는데 저온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지역적으로 이미 겨울에 들어섰기 때문에요. 농가에서는 거의 월동 준비가 마무리되어 있을 것 같고요. 지역적 특성상 높은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는 사료나 이런 것을 겨울을 대비해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 놓기도 하는데요. 눈이 내리면 며칠씩 차량 통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평소보다 농사료 및 조사료의 급여량을 조금 높여주어서 가축들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겨울은 구제역 발병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대관령 한우만의 질병 관리 비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대관령 한우는 해썹을 기준으로 축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외부인의 출입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사료차 및 수의사 등 불가피한 외부 차량이 농장에 들어오면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출입 기록의 철저한 유지를 통해서 질병의 확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모든 축산 농가에서 기본적으로 꼼꼼히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 대관령은 평창, 영월, 정선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지리적인 특이한 특성도 있는 만큼 한우 사육에 있어서도 조금 남다른 비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대관령 한우는 스커처런에 의해서 사육되고 있는데요. 조합에서는 송아지 입식, 혈통 관리, 사양 관리, 사료 공급을 하고요. 체중, 초음파 측정, 질병 관리 같은 컨설팅도 제공을 합니다. 반대로 농가에서는 축사와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이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축산 농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조합에서는 일정한 품질의 한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괜히 명품 한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겨울철 한우 농가에서 조사료용 건초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겨울 동안에 소들이 먹어야 되는 볏짚이나 건초는 충분히 건조한 상황에서 결집을 해서 바람이 잘 통하고 그리고 비와 눈이 들이치지 않는 곳에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곰포 사일리지 형태로 저장하는 농가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쥐가 비닐을 뜯어서 피해를 입히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발견 즉시 테이프를 이용해서 밀봉해 주시고요. 비 피해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한우의 생산지별 날씨를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부 지역의 날씨를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충청도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도의 괴산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진천은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많이 춥겠습니다. 보은은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충청남도 예산인데요.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청양은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내일 충청도 지역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는 시설 재배 온습도 관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충청도는 딸기 최대 생산지입니다. 딸기도 재배 형태가 아주 다양한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딸기는 재배 형태가 촉성 재배, 반촉성 재배, 초촉성 재배, 그리고 또 억제 재배, 조숙 재배뿐만 아니라 노지 재배까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딸기는 약 97%의 농가가 현재 시설 재배를 하고 있고요. 2000년대까지 많이 재배하고 있던 반촉성 재배가 지금은 수확 기간도 길고 수확량도 늘어나는 촉성 재배나 초촉성 재배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본격적인 딸기 출하가 시작되는데요. 아무래도 딸기가 육질이 무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이나 유통에 있어서도 아주 고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딸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 과피가 연하기 때문에 손상된 딸기나 또는 병든 딸기를 건전한 딸기랑 같이 이렇게 운송을 하거나 유통을 하게 되면 병균도 오염되고 그리고 손상된 데서 나오는 즙이 건전과실에 이렇게 표면에 맞게 되면 또 오염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은 잘 선별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딸기를 수확해서 이렇게 햇볕에 노출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수송 과정에서 손상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딸기를 수확하면 바로 그늘로 옮겨서 햇볕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역시 온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딸기는 논산을 비롯해서 충청도 여러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보령시의 자세한 날씨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날씨부터 보시겠습니다. 보령은 주말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날씨가 다소 추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난 한 달간의 평균 기온을 보시면 올해는 9.2도였습니다. 평년보다는 살짝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한 달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평년 기온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순에는 평년보다 따뜻했고 하순은 평년보다는 추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평균 강수량입니다. 올해는 62.9mm로 거의 4배 가까이 작년보다 많았습니다. 네, 보령은 지난 한 달 동안 작년과 거의 기온은 비슷했고 강수량은 역시 많았습니다. 이런 날씨가 농가에서는 어떤 점으로 작용을 했는지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고 강우량이 많아서 과수원이나 이런 토양의 수분을 공급하는 효과는 분명히 좋았지만 기온으로 인한 시설 재배 농가나 이런 영향은 크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네, 겨울철에는 이 시설 재배 농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폭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예, 폭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폭설이 예비되고 확실시될 때는 먼저 밴드의 끈이나 고정끈을 확실하게 매어주시고 그리고 지붕 부위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천창은 완전하게 개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차광망이나 보온덮개가 남아있으면 눈이 쓸려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다 채워주시고 배수로 작업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눈이 많이 올 때는 첫째는 난방기를 최대한 틀어서 그 눈이 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괴 위험이 크다 그러면 안전사고에 주의하시면서 피복제를 찢어서라도 눈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충청도 보령의 날씨와 함께 주요 작물이죠. 딸기 재배의 유의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전국 딸기 산지별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부지방은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내일 날씨는 어떨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맑겠고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기온은 1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경남 의령도 아침 기온이 영하선으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는요, 아침 기온이 1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순천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4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서귀포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지방에서는 감귤과 대봉감 등 겨울 과일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봉감은요, 후숙해서 먹는 과일이라서 저장이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요. 대봉감의 저장과 유통 요령을 좀 짚어주시죠. 네, 대봉감은 일반적으로 연시나 홍시로 먹기 때문에 저장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봉감의 저장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도, 영하 1도에서 영하 2도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대봉감을 봉지에 넣어서 장기 저장을 한 달 이상 하고자 할 때는 갈변 등 저온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대봉감을 수확해서 홍시로 만든 다음에 영하 20도에서 얼려서 먹는 냉동 홍시도 가능하고 또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냉동 홍시는 일반적으로 씨가 없는 그런 감을 가지고 만드는데 대봉감에 속하는 상주둥시나 갑주백목이라는 품종은 씨도 두세 개로 적고 당도가 높아서 이렇게 냉동 홍시로 충분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대봉감이 대과기 때문에 이 곶감을 만들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곶감을 만들어서 유통하고자 할 때는 40일 정도로 충분히 건조를 해서 출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대봉감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대봉감의 최대 생산지죠. 전라남도 영암의 자세한 날씨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날씨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끼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비가 내리다가 화요일 오전쯤에나 서서히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영암의 평균 기온을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8.6도였고요. 작년 7.4도에 비해서 1도 이상 높은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한 달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11월 상순에는 확실히 작년보다 추웠습니다. 10일 이후로는 올해가 전반적으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 특히 27일에는 6도 이상 기온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평균 강수량을 보시면 올해는 62.5mm, 작년 2.5mm에 비해서 거의 25배나 많았습니다. 한 달간의 강수량을 분석해 보시면요. 11월 8일에 역시 많은 비가 내렸고 16일, 24일 가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영암은 작년 대비해서 기온도 살짝 높았고 강수량은 25배나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날씨가 농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영암은 온도가 높고 비가 많았지만 남부 지역이라서 월동 맹류나 아니면 과수원에 오히려 웃자람 현상이나 병해충 발생이 늘어날 수 있는 우려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배수 불량으로 인해서 습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가분들께서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장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의 농업기술센터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박성록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봉감의 최대 주산지죠, 영암. 영암이 이렇게 대봉감을 재배하는데 적합한 환경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영암군은 우리나라 서남부 내륙지대와 절출산을 접하고 있어서 겨울철 기후가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아 감나무가 잘 자라는 곳입니다. 특히 주산 지역인 영암 금정 지역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맛 좋고 색깔이 좋은 대봉감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대봉감의 작황은 어땠습니까? 네, 올해는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봄철 동상의 피해, 여름철 고온과 폭염, 가뭄 피해 등의 자연재해로 생육이 부진해서 작년 대비 약 30% 이상의 생산량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착가량이 적어 과실 크기는 작년에 비해 더 큰 경향을 보입니다. 네, 정말 올해는 이상기후 때문에 농가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영암 농가에서는 어떤 날씨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네, 대봉감은 생리적 낙가가 심한 품종입니다. 기상 환경이 좋지 않으면 과일을 떨궈버리는 경향이 큰데요. 그래서 극단적인 환경은 대봉감의 생육에 매우 불리합니다. 특히 작황을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상재해 중에는 동상해와 서리피해가 가장 치명적인데요. 봄철 잎이 발아되어 나오는 초기 저녁기에 서리가 내리면 연약한 신초가 모두 고사되어 그의 생산량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날씨가 좋은 품질의 대봉감을 생산하게 만드나요? 네, 감은 온대성 과수로서 생육 기간 중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고 재배 적지의 연평균 기온이 11에서 15도씨입니다. 대봉감은 햇볕을 잘 쬐야 하고 일조량이 풍부하며 온도가 높은 기후에서 나무가 충실하게 생육을 해야 과실 수량이 많고 좋은 품질의 과실이 생산됩니다. 네, 꼭 내년에는 좋은 날씨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 대풍이었던 대봉감이 올해는 작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 노지 작물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님, 농가에서 대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에서 날씨의 그 피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수 농가에서는 평상시에 과수원의 토양의 땅심을 잘 관리해서 북돋아 주시고 또 나무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생리장애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신 다음에 겨울철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기상재해를 미리 예방하고 이것을 줄일 수만 있다면 기상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단감 산지별 날씨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입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청도는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집니다. 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창원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도 14도가 예상됩니다. 장성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네, 구례는 아침 기온이 0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날씨와 농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영농과 날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